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함정을 피하는 생각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외슈잉 지음, 이지은 옮김, 올댓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새벽 4시 반을 쓴 작가가 쓴 책인데요. 삶에는 수많은 심리적 함정이 존재하고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빠지게 되는 함정은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함정을 어떻게 발견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 전반, 일상생활, 인간관계, 사고방식, 성공, 일 등 인생길에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극복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전 및 유명 인사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거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인생의 함정을 마주하라. 인생에는 늘 함정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도망칠 필요는 없다.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첫걸음인데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법인데요. 일처리 방식은 물론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타인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특징을 찾아냄으로써 자신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자신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조건이 비슷한 대상을 찾아서 비교해야만 합니다. 둘째, 자기 반성법. 자기 반성은 실제 생활 속에서 자기 반성,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능력,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일종의 자기 체험입니다. 셋째는 평가법인데요. 자신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주관적인 인식에 비해 훨씬 객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넷째는 경험법인데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성패는 자신의 성격과 장단점이 있는 그대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보며 정리하면 한결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적은 자신이다. 우리의 최대 적은 나 자신이며 나를 이끌어주는 최대의 동력 역시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우선 포용력을 지녀야 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사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또 신념을 길러야 하는데요. 신념은 관념, 원칙과 이상 등에 대해 인간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믿음으로써 성공을 쫓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무한한 힘을 불어넣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져도 자신에게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족함의 미학.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불행 모두 완벽함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황금 중에 순금이 없듯이 사람 중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친 집착에 사로잡힌 채 변화의 물결을 거부한다면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의 힘. 때로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한 무언가가 실은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거칠게 몰아세워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우리 잠재력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변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장 행동하며 날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원하는 목표나 꿈이 앞에 있는데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동물은 매와 달팽이뿐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타입이든지 일단 행동하는 순간부터 쉬지 않고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2장.
일상생활 속 함정을 의식하라. 삶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를 길러라. 창조적인 사고는 습관적이지 않은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일처리 방식이 획기적일수록 그에 따른 리스크는 증가하고 기존의 습관적인 행동을 바꾸면서 생겨나는 리스크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상당수의 특정 상황에서 나 자신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고정관념이 자신의 되뇌를 둔감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홀로 서는 힘을 키워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순간 나만의 개성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댈 때 적어도 나 자신을 의존할 수 있는 상대에게 일부 맡길 때 우리는 상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댈수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사라지면서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우뚝 설 때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마라. 왜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한가? 왜 나만 빼고 잘 나가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 바쁜데요.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무의미한 원망을 멈추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라. 작은 실수를 지나치게 자책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사에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박하게 굴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야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2. 일상생활 속 승패를 직시하라.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거나 또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겨도 자만하지 말고 패해도 기죽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승패를 담담하게 대할 때 불평, 불만도 사라지게 됩니다. 3. 불평, 불만이 쌓이면 냉정해지는 법부터 배워라. 충동은 위험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꼼꼼히 문제를 분석한 뒤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알맞은 방법으로 대처할 줄 아는 의연함을 갖춰야 합니다. 4.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라. 하던 일이 실패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실패한 원인을 찾은 뒤에 자신의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5. 자신의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워라. 우리 주변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투덜거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흥미, 경험 등을 명확하게 가늠하지 못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면서 생긴 부작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온갖 괴로움과 부담감에 허덕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6.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선을 베풀어라. 전체적인 판국을 살피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강력한 단결된 힘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결력은 자신의 발전은 물론 집단, 나아가 사회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7.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자기 관리에 힘써라. 멀리 내다보고 넓게 품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망은 백해 무익합니다. 투덜거릴 바에야 자신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는 편이 더욱 현실적인 대책이 됩니다. 좋은 기분이 성공으로 이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를 외부에서 찾곤 합니다. 기분이 나쁘든 좋든 일시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공적인 인생으로 가는 데는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3장 인간관계의 함정을 없애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종종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미움을 산 사람에게 도망갈 여지를 남겨줘야 합니다. 쓴소리도 줄이고 정도를 봐가며 상대의 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멀리하거나 벽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빠져나갈 길을 남겨두고 잘못을 모른 척하기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고민해 보고요.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알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멈춰라. 힘겨루는 대상은 타인이지만 실은 자신과 힘을 겨루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싸움은 크게 두 가지 결과로 돌아오는데요. 타인과의 힘겨루기에서 패해 자신의 기분만 상하든지 아니면 타인을 쓰러뜨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든지 할 뿐입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이나 적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4장 사고의 함정을 극복하라.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도 병.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제대로 기회를 발견하거나 포착하지 못합니다. 눈앞에서 기회를 발견하고도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하는데요. 간신히 마음을 굳혔을 때는 이미 기회는 멀찍이 사라진 뒤입니다. 많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유약한 성격 탓에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받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들지 못해 평생 성공과 담 쌓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사사건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완벽함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원하는 목표를 향해 과감하게 선택하고 용감하게 달려들어야 합니다. 막히면 돌아가라. 말하는 습관을 바꾸면 다른 세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하거나 위태로울 때 혹은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기존의 낡은 방법, 습관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은 없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기존의 캐캐 묵은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고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성공적인 인생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해라. 이 책에는 각 장마다 많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6살인 프레디는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아빠에게 이번 방학 때는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이 갑작스러운 제의에 프레디의 아버지는 꽤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마. 요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터라 쉽지는 않을 거다. 제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빠한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일할 곳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전 반드시 일자리를 찾을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일할 곳이 넘쳐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이요. 프레디는 구인난을 샅샅이 훑으며 자신의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았다. 광고에서는 이튿날 아침 8시까지 42번가로 오라고 적혀 있었다. 프레디는 8시가 되기 전인 7시 45분에 약속 장소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20명의 소년들을 발견했다.
20명이나 되는 경쟁자를 제치고 일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프레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 즉, 머리를 굴려서 기회를 잡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프레디는 가장 괴로우면서도 가장 즐거운 작업인 사고에 착수했다. 금세 해결책을 떠올린 프레디가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은 뒤 잘 접어서 비서에게 건넸다. 이 메모를 사장님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노련한 비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자신감 넘치는 프레디의 모습에서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프레디의 종이를 펼쳐본 비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사장실로 들어가 메모를 건넸다. 비서로부터 프레디의 메모를 건네받은 사장이 그 내용을 읽더니 크게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대체 뭐라고 적혀 있었던 것일까? 사장님, 전 21번째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절 보시기 전에 절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프레디는 일자리를 얻었을까? 그야 물론이다. 왜냐면 일찌감치 머리 쓰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써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1번째로 서 있던 프레디에게는 내세울 만한 어떠한 장점도 없었다. 하지만 머리를 쓴 결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성공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 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 날마다 노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넌 못해, 틀렸어, 너무 늙었어, 너무 어려, 네 실력으로는 어림없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야. 네 생각은 비현실적이야.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의지를 꺾어놓고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뿌린다. 다음에 이와 비슷한 소리를 듣게 되거든 세상이 당신을 향해 노라고 외칠 때 나 자신을 믿고 자신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확신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다가 끝내 나아갈 방향을 잃곤 한다. 그들은 그저 우리보다 좀 더 자신 있는 것일 뿐 우리보다 반드시 뛰어난 것은 아니다. 자신을 믿어야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5장 성공 법칙의 함정을 피하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복제하지 말고 자신만의 성공 법칙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나로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밀한 도구도 천재이루의 기회도 아닙니다. 영향력을 지닌 친구나 막대한 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온전히 매달려야 합니다. 행운, 기회 또는 타인의 도움이 아니라 온전히 내게만 속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재능과 자격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 성공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하늘이 내린 엄청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 똑같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일하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 말 그대로 헛수고를 한 셈인데요. 개인의 능력은 집중력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비로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하나로 집중시킬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잠시 해가 지고는 안 되는 일을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타인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라.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영원히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물과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서 자아 성장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린다면 결코 도태되는 일 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6장 일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일의 함정에 빠지면 효율이 떨어진다. 디테일로 승부해라.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것에 얽매여선 안 된다. 일부 직장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디테일이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강해야 더 빠르게, 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직장인에게 매일 필요한 능력은 천지를 개벽할 만한 엄청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는 디테일과 끈기입니다. 조건이 똑같다면 고용주는 디테일에 강한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업무에서도 한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터라 단기간에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이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차표를 예매하라는 지시에 두 비서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시대로 차표를 사오긴 했지만 달랑 차표만 건네는 비서와 커다란 봉투 안에 차표를 넣고 봉투 겉면에 차량 번호, 출발, 도착 시간까지 적어온 비서라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지시만 고지고대로 수행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의 행동이라면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면 한층 만족할 것인지 고민하는 데서부터 디테일이 시작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순탄하지 않은 인생 속 수많은 질곡과 부침 속에서 냉정한 태도로 현실을 마주하고 일일 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들썩거리는 마음을 꾹 내리눌러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도 울컥 치미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좌절했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있는 힘껏 참아야 합니다. 화를 참을수록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고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날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속마음까지 변화가 찾아오면 신뢰가 강화됨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치를 상대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에 관한 열정은 일의 성과뿐 아니라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녀야 업무 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 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전염되기도 하고요. 열정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303쪽에 많은 에피소드와 함께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전하지 못한 내용까지 충분히 많이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